받고 있지? 과제 문자. 그래요? 성인아 과제 문자. 받았지, 그렇지? 연우 과제 문자. 문자로 와요? 문자 보내줬잖아. 과제 문자. 아, 이거 왔어요. 그치? 그거 확인해서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이거 그리고 아직 그 뭐 진도계획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왜냐면 진도계획이 아닌데 이상한 데 찍으면 또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푸른밤이랑 음원의 변동만 나가고 있는 거 일단. 서사 갈래 이해 그것도 하신대. 거기 그냥 요거 다음 소담 돌다리 있는 거. 돌다리인가? 그건 지금 거의 없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2단원 그냥 순서대로 나가신다는 거지 2단원. 근데 그 2단원에서 중간 절반까지만 이렇게 좀 나간다고. 절반까지만? 그게 2의 2단원 2의 2단원.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혹시 성이 책 있어? 없고? 그거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국어 수업 있을까 혹시 성인이나? 네. 내일 있어요? 그럼 한번 살짝 여쭤볼래? 그러니까 여쭤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책을 찍어줘야 돼가지고 알겠죠? 그렇지? 계속 프린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왜냐면 안 들어가는 거를 찍으면은 여러분도 들고 다니기 무겁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왜 책을 바로 안 찍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아. 특히나 자사고 배저 같은 자사고는 책을 찍었는데 갑자기 시험에 안 들어간대. 그러면 그냥 책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시면 좀 거기서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음원의 변동 들어가는 거니까. 자, 3번 봅니다. 거기 12쪽에 자 정철 시오지 볼게요. 다음은 12쪽이래 거기 그쪽에 6조 6쪽 그치? 6쪽에 보실게요. 6쪽에 자 6쪽에 보시면은 자 다음은 조선능계에 참작된 시조이다. 자 화자의 정사 표현문 호흡을 중심으로 시조가 서정갈래에 속하는 까닭을 이해해보자. 자 내 마음 배허내어 저다를 만들고자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부터 자 배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배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은 거 나온다. 뭐냐면 여러분들 자 내 마음이야. 자 내 마음은 어떤 대상이다? 추상적인 대상이지. 네.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달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 대상을 지금 뭐로 바꿔놓은 거야? 추상적 대상으로 바꿨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지?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로 표현한 거야? 시각으로 표현한 거지. 그렇지? 시각화가 써야 돼. 그렇지? 시각화. 그치? 자 됐어요. 그 다음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었는데 자 구만리 장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무슨 뜻이면은 아득히 그치 맞아.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을 말해요.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번듯이는 자 우리가 삐뚤지 않고 그치? 똑바로 걸리는 거지. 똑바로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비추어나 보리라 돼 있는데 자 고운님 예쁜님이야. 자 누굴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맞아. 여자친구 되고 여기서 누구 말한다? 임금을 말한다. 임금. 임금이 곱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왜 그런 거냐? 쌤 조금만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누구의 시조라고 했죠? 정철. 너무나 유명한 그런 우리 조선 전기의 학자인데 이 정철이 능력이 좀 그치 능력이 좀 뛰어났어. 그래서 그 임금이 선조였어. 여기 말하는 임금이 이거 선조야. 선조인데 선조. 요즘 핫한 그 단종 말고 그쵸? 1200만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선조인데 선조가 정철을 정말 많이 아꼈어요. 정말 많이 아꼈어. 그래서 옆에 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임금이 많이 아껴 그쵸? 그럼 시기랑 질투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정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정철에 대한 모함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정철이 탄핵을 당해요. 탄핵을 당해서 정철의 고향이 전라남도 창평입니다. 그래서 글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쓴 게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 어때?
억울하지 그치? 억울하게 되면 떠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님한테 나의 충성심을 전하고 싶겠지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를 쓰는 거야. 이해가 될까? 무슨 네. 말이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그 왼쪽 빈 공간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갈래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은 평시조라고요. 그치? 평시조라고 여러분들 그 이 정도는 아시는 그치? 3 그니까 요거지 그치? 우리의 평시조가 이것도 잠깐 써와있던 아실 거잖아. 3, 4, 3, 4 3, 4, 3, 4 그렇지 3, 5, 4, 3 이게 평시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평시조는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초장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중장 얘가 뭐가 된다? 종장 이렇게 평시자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3장으로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시조라고 해요. 알겠죠? 단시조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3, 4, 3, 4, 3, 4, 3, 4, 3인데 자 넣은다 두 개씩 끊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러면은 3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9라고 해요. 9. 그럼 9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6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글자도 세면 알겠지만 몇 자냐면다 40보다 4배가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끈을 여기다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게 몇 음볼까? 몇 음볼? 4음보라고요. 끈을 있는 마디가 총 4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는 항상 몇 글자다? 3글자. 그래서 종장에 오케이. 종장에 여기 쓸게. 보일라나? 안 보이지 그치? 위에 쓸게 그냥. 자, 종장의 첫 음보는 종장의 첫 음보. 몇 음절이다? 3음절. 첫 음보는 3음절. 항상 세 글자다. 알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성격 좀 볼게요. 성격도 잠깐만 써볼게요. 성격은 애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애상은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지? 애상은 슬픔. 그 다음에 자 성격은 뭐냐면 연군인 거야. 연군은 자 군자는 임금군이고요. 연은 사모하다. 그 다음에 뭐 그리워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연군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주제. 자, 주제까지만 써볼게요. 자,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임에 대한 사랑.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에 대한 연군의 정. 그렇지? 이게 주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동그라미 1번. 자, 화자의 정서입니다. 이 시에 들어간 화자의 정서 뭡니까? 그렇죠. 임에 대한 그림 쓸게요. 님에 대한 그림. 뭐 예상도 되긴 하는데.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우 마찬가지 별표 3개 합니다. 동그라미 이거는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한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해볼게. 자, 동그라미 2번 한 번 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자, 우리 아까 초장에서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추상적 대상인 마음을 추상적 대상인 마음을 구체적 대상인 달로 표현해요. 달로
표현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서 지금 선생님 발표하라고 한 것들은 이제 다 서술형 기출로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것들이니까 그렇지? 잘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항상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서 좀 외워놔야 돼. 그래야지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을 쓰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이시조의 화자를 신하로 님을 임금으로 본다면 적어의 주제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동그라미 3번도 잠깐만 써볼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자, 사랑하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에서 노래한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정을 그런 노래한 작품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충정인데 이응이에요, 미응이에요. 어? 충정이 이응이에요, 미응. 이응이 영이 충정. 충의 정성. 의미가 달라져. 그렇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렵잖아. 현대시는 쉬워 사실. 그치? 자, 먼저 수치와 욕대 뭐가 되겠습니까? 시욕, 그렇지. 그 다음에 눈길을 보아 한 곳을 똑바로 보는 것은 응시. 헤아릴 수 없음이 무수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거리가 매우 멀어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다는 까마득하다,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가 오른쪽에 정리하기 볼게요. 자, 서정관례 개념과 특성입니다. 먼저 개념, 개인의 정서적, 그쵸? 정서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한 문학 형식이고, 그 다음에 특성, 같거나 유사한 음은 시어, 식구 등을 방법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운율, 심상, 비유, 상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밤에 드러난 서정관례 형상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운율, 상징, 역설, 심상이 있는데 오른쪽 볼게. 푸른밤에서 화자는 너를 향한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 시인은 이러한 화자의 마음을 역설적 표현과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또 같거나 유사한 시어 및 식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푸른밤이라는 색채 이미지로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이 시에 사용된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크게 문제 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어서 자, 뒤에는 마찬가지 정리해드렸으니까 복습할 때 활용하세요. 알겠죠? 네. 그렇지? 기출 나온 것도 정리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몇 쪽 가냐면은 14쪽. 14쪽 가서 쪽지 시험 풉니다. 답이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보지 마, 알겠지? 오른쪽 보지 말고 풀어.
오케이 다 했죠? 자 1번은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서정갈래의 하위로는 고대가요 고전수필 향가 현대식 현대소를 있다고 했는데 고전수필은 수필이니까 교술갈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서사갈래지 그치?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3번에 형상원의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화작품에서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들에게 사용하는 방법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서정갈래는 운율, 심상, 비유, 상징 등을 활용하여 주제 형성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너를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너가 부재한 상황 그 다음에 별, 꽃, 두레박은 너를 향한 화자의 마음 그치? 아까 사랑의 매개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형상한 거고 그 다음에 화자는 자신의 생애가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임을 강조합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너에게로 가자로 위치를 걸었던 그 무상의 위치는 너에게로 하는 것이었다는 역설법 그 다음에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한 별을 찾아가는 의인법이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서정갈래 2의 소단원 평가해 볼게요 6문제입니다 이거 서정갈래 구성 요소가 운율 운율, 심상, 그치 상징 맞아 자, 오케이. 자, 1번. 자, 가해보니까 선언갈래 개념 나와 있고요. 하이갈래도 얘 드러났고, 그 다음에 선언갈래 구성요소 거기 나와 있듯이 운율, 심상, 비유, 상징 이런 게 전부 다 선언갈래 구성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화의 개념은 나와 있지만 형상화의 실제 사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A, B, C에서 3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죠, 여러분들. 자,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반어적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학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조금 약간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반어적편, 역사적편이 있으니까 반어적편은 정답으로 간다. 3번을 정답으로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반어적편을 써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이죠, 그쵸? 자, 3번이었죠. 유사한 종교를 반복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썼다? 역사법, 그치? 사용해서 자, 너에 대한 사랑이 뭐라고? 고사할 수 없는 운명적이다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뒤에 정답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5번이 답입니다, 그치?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맞아 6번도 푸른밤. 왜? 내가 너를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됐죠? 5번에 4는 왜 안 돼요? 잠깐 5번 1, 4번은 2, 3, 4 대조적 이미시어니까 대조적 이미시어는 어디 있습니까? 지름길과 애음길. 이게 숫자예요 이게? 단 하나에? 하나 숫자잖아. 숫자 하나 맞잖아. 대조적 이미시어 지름길 애음길. 그 다음에 숫자는 하나 맞죠? 아까 말했잖아. only you 그치? 맞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연으로 가야 돼. 선생님 그럼 이번에 일상적 시험도 있어요? 이번에 일상 네, 이번에 5번에 네. 이번에 5번에 일상적인 시어. 아니 뭐 우리가 일상적인 뭐 길 일상적인 시어잖아. 길 일상적이잖아, 그치? 맞잖아. 밤길 뭐 다 일상적이잖아. 꽃 다 일상이 있잖아. 맞잖아, 그치? 별도 뭐 우리가 일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밤에 보이잖아, 그치? 맞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또 성인 궁금한 거 없어?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2회 풀어볼게요. 그러면 2회 2회 6문제요.
자, 오케이. 1번은 그쵸. 1번이 되겠죠. 우리가 가는 현대시고 나는 뭐다? 시조, 그치. 그래서 아까 시조 말했죠. 3장 6구 45자 내외, 그치. 그 다음에 사음보에다가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번은 반드시 몇 글자다? 세 글자라는 제약이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5번입니다. 자, 왜? 수많은 길은 뭐야? 너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향해 가는 길인 거죠, 그쵸? 오히려 너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가의 1년에 있던 무수한 길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그냥 역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요. 1년을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오늘도 지각이 참 잘했다. 이건 무슨 법인 거야? 반어법, 그치? 1번은 반어법이고, 2번에 보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니까 역설, 그치? 마찬가지로 우울한 기쁨 역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역설, 마찬가지 고민인데 행복해, 그치? 그 역설입니다. 자, 다음 4번도 5번이었죠. 둘 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성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자 5번이죠, 그쵸? 자, 미쳐버리라는 거는 내 마음이 누구한테 님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관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아까 학습할 때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연애 편지에서 뭐가 된 거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작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겨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작가가 똑같아. 그래서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기출 좀 공부가 되면 이제 배적 기출을 보여줄 거야. 보여주자 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교사용 자료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러한 푸른밤과 같이 엮어서 읽어야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용 자료에, 그러니까 교과서는 없지만 교사용 자료에는 그 교과서의 작품과 엮어 읽어야 되는 작품들을 써놨어.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도 그 작품들이 배제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거 하나만. 다 보기 좀 어려워. 왜냐면 그 양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작가의 같잖아, 그치? 같아서 요거는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왜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그 선생님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 근데 나와도 어차피 한두 문제거든요. 나와봤자 교과서 없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가 중요해. 그래서 일단 먼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공부가 된 다음에 봐야지. 그래 좀 더 쉬워.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 안 된 상태에서 교과서 없는 거까지 공부하면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쉬운 거 하나만.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나이적 쉬는 시간인데, 자 잠깐 볼게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돼 있는데 무엇을 모르리라니까 지금 뭐가 쓰인 거예요? 일단은 도치법 쓰였지. 맞죠? 원래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겠지. 모르라지, 그치? 그래서 지금 도치법이 쓰였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 우리가 쓸 때 목적어 그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써야겠잖아. 맞죠? 나는 밥을 먹다. 그치?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써놓은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주어 맞아. 주어 맞아. 서술어 네, 목적어 이렇게 지금 들어가. 맞죠? 그렇지? 됐고, 다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길을 잃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난과 뭘 말할까? 시련.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뭘 모른다는 거야? 터덜거리며 돌아간 객태 멀리서 밝혀지는 불빛의 따뜻함. 자, 이것도 간단하게 먼저 볼게. 자, 불빛. 우리가 심상원 씨 뭐라고?
시각. 따뜻한 뭘까? 족각. 촉각. 그래서 불빛이 지금 뭐 한 거야? 따뜻했다고 그치? 시각의 촉각과 같습니다. 됐지? 자, 됐어요. 그러면 이 불빛은 일종의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위로, 위안. 이런 게 있지. 위로, 위안, 희망이라는 가르치겠지.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 뭐야 과제에도 문제는 따로 안 넣어놨어요. 알겠죠? 이거 공식 시험법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한번 그냥 봐두세요. 알겠죠?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야. 묶어서 그냥.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어서 자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돼 있습니다. 자 누군가 맞잡을 손 밀조입니다. 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뭐랑 똑같은 의미? 불빛이랑 맞죠? 그렇지? 위로 위안 희망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아니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자 마찬가지 작은 지붕들 체크합니다. 자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는지. 마찬가지 작은 지붕들도 뭘 얘기한다? 희망, 위안, 위로를 말하겠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나그네를 쉬게 한대요. 그렇죠? 자 이건 뭐입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건 뭐 된다? 결국 삶의 원동력이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 마냥 쉴 수 없잖아, 그렇지? 맞죠, 그렇지? 마냥 쉽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힘을 봤을 때는 불빛은 뭘 말하는 거야? 일시적 휴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렇지? 힘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지, 맞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 거야. 좀 진짜 쉬고 싶다. 배 잡고 싶다.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걸어가야 돼. 맞죠, 그렇지? 그리고 저번 주에 말했지만 배재고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진짜로. 진짜 정말 좋은 학교고,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쨌든 노력해서 잘 가셨으니까,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정리만 잠깐 볼게. 자, 갈래 자유시 사성시였고요. 성격은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제재는 산속 불빛.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세 번째,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대조적 의미 시어 볼게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질문들 전부 다 긍정적 의미로 희망, 위로, 위안이 되고, 반면 오른쪽에는 어둠과 밤이죠. 부정적 의미, 고난, 슬픔, 시련을 말합니다. 네, 오늘 형성만 한번 볼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보리라. 삶 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사람은 인간에 대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문장 끝에서 뭐뭐 리라와 뭐뭐 니은지 라는 어미를 반복하고 유사 문장 구조를 배치하여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의 효과, 시각적 심상,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그 다음에 먼 곳의 불빛 등. 공감적 심상은 불빛의 따뜻함. 옆에 보니까 암담한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네, 도치법 사회문과입니다. 1년 3년이 쓰였죠. 목적어를 어디에 서술어 뒤에 배치하여 시적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불빛의 따뜻함, 그 다음에 위로의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다. 됐고 조금만 쉬었다가 의문의 개념과 책임 합격. 2번.